안녕하세요 여러분, 써니입니다. 오늘은 요즘 제가 하는 요 노란색 아이섀도우를 사용한 메이크업을 해보면서 저의 인생 이야기가 돼버린 전학을 간 썰과 제가 고등학교 때 졸업식을 못 간 그런 썰, 어떻게 보면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그런 계기?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오늘은 화장을 막 설명하는 그런 장면은 많이 없는데 그냥 편하게 같이 화장한다고 생각하시고 같이 메이크업 한번 시작해볼까요? 이거를 발라줄게요. 샬롯 크림. 오늘 사실 한국어가 잘 안 나와요. 뇌 상태가 좀 안 좋나 봐요. 방금 일어나서 그런가? 제가 저번에 하이틴 메이크업 때 여러분들께 학교 생활 같은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사실 메이크업을 하면서 이렇게 캐주얼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아니 저의 그 경험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그냥 재밌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아직 제 머릿속에 이렇게 약간 정리가 안 된 얘기지만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컨실러를 발라줄게요. 이거는 NARS. 사실 저는 학교 얘기를 잘 안 하는 게 너무 힘든 시간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제 뇌가 약간 스스로 잊은 것 같아요. 제 고등학교 때 그 학교 생활을 그냥 이런 브러쉬로 블렌딩 해줄게요. 제 백그라운드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좀 길긴 한데, 사실 제 전학설부터 풀어야 되는데 너무 슬픈 얘기예요. 중학교 때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중학교 때 학교를 정말 가기 싫었어요. 그냥 학교라는 시스템 자체가 너무 싫었어요. 그냥 지금도 약간 학교랑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중학교 때는 그래도 막 친구도 사귀고 되게 재밌게 학교를 다녔던 것 같은데, 근데 그때 그렇게 즐겁게 막 다니고 있어도 정말 학교가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그냥 쓸데없이 이유 없이 빠졌던 이유가 많았었어요. 꾀병 같은 것도 많이 부리고, 엄마 아빠한테 학교 가기 싫다고 막 당당하게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냥 아픈 척하고. 그럴 때마다 제가 학교를 뭐 이유 없이 빠질 때마다 친구들이 너 왜 학교 안 나왔어? 하면은 약간 변명을 하기 민망할 정도로 많이 빠지긴 했는데, 성적은 되게 좋았어요. 그때 공부를 그때는 좀 열심히, 그나마 좀 열심히 해가지고 성적이 좀 괜찮은 편이었어요. 되게 상위권 그런 고등학교들이 있었는데, 그 고등학교들을 들어가려면 시험을 봐야 되고, 그때는 언니가 이미 그런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언니의 발자국을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도 있었고, 이렇게 고등학교 어플리케이션을 대학 가는 것처럼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딱 그 가고 싶은 고등학교 몇 개를 이렇게 올려놓고 그리고 결과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도 성적이 좋은 편이었으니까 되게 좋은 학교들만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되게 공부 잘하는 애들을 받는 그런 학교들을 그거를 넣었어요, 어플리케이션을. 그리고 다들 막 결과 기다리고 우린 어디 갈까 막 친구들이랑 막 다 보고 있는데, 그날이 진짜 중요한 날이죠. 그때 딱 봉투를 받고 봤는데 아무 데도 합격을 못한 거예요. 왜냐? 학교를 많이 빠졌으니까. 그것도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막 친구들은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은 고등학교? 다들 비슷한 고등학교를 이렇게 합격을 했는데, 나만 zoned라고 집이랑 그나마 가까운 그런 학교로 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합격을 못하면 그러면 그냥 집 근처에 있는 고등학교 가라 이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상위권 학교에 들어가는 그 시험 있잖아요. 그것도 제가 점수가 나쁘지 않게 나왔는데, 근데 저는 언니의 발자국을 따라가야 되니까 시험을 칠 때 이렇게 고르거든요. 어떤 학교들을 들어가고 싶은지. 근데 저는 너무 상위권 학교들, 딱 언니 학교, 그리고 그 위에 하나 더 학교를 그것만 이렇게 쓴 거예요. 왜냐면 그 학교들이 아니면 가고 싶지 않다 이거였죠. 다른 학교들을 적었으면 그 학교들은 무조건 합격이었어요, 제 점수는. 근데 언니의 발자국을 따라가야 되니까 그걸 넣고, 그리고 또 합격을 못했던 거죠. 아무데도. 아이섀도우 음영을 살짝 넣어주고 시작할게요. 그래서 합격을 못했어요. 거기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그냥 그 학교에 가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은 저한테 엄청나게 실망을 하시고, 그리고 제가 다녔던 학원에도 아무데도 합격 못했대라고
약간 소문도 나고 제가 다녀야 했던 학교가 좀 똥통 학교라고 했죠. 우리 아빠가. 공부에 관심 없는 친구들, 별로 안 좋은 그런 고등학교? 그런 곳으로 유명했는데 친한 친구들은 다 똑같은 학교를 다니고 나만 혼자 이렇게 너무 슬프게 남겨진 느낌? 그래서 친구들이랑 많이 멀어지기도 하고 그때 친구들이 많이 그냥 안 놀아주더라고요. 그때 안 놀아줬어요, 친구들이. 그래서 아직도 되게 상처인데 물론 그렇게 막 중학교 때 사귀었던 친구들이 영원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각자 이렇게 고등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멀어진 것 같아요. 파우더를 좀 발라줄게요. 너무 번들거렸어. 그때부터 언니한테 막 무시당하고 그리고 부모님이 약간 손을 놓으신 것 같아요. 얘는 안 되는구나. 약간 이런 분위기? 그런데도 저는 좀 잘하고 싶었어요. 거기서도 좀 약간 저랑 비슷한 좀 공부를 좀 해보려는 그런 친구들도 만나고 그런 친구들이랑 이렇게 잘 놀고 했어요. 되게 약간 정신이 번쩍 드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 학교를 다니면서. 근데 또 약간 좌절감이 좀 있었죠. 그냥 난 뭘 해도 안 되는구나 이러면서. 미술을 엄청 공부하고 싶었거든요, 그때도. 사실 미술은 약간 돈이 많은 집안만 할 수 있는 거를 알았기 때문에 그 나이에도 약간 소심했던 것 같아요. 내가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한 그런 소심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냥 학교 생활을 하다가 전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요. 1년 다녀보고 다른 학교 가고 싶으면은 어플리케이션을 다시 한번 넣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 그 책이 있거든요. 이렇게 고등학교들이 다 있는 책. 그래서 거기 있는 책 중에 그런 미술고등학교의 그 오디션 같은 거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나오고 그냥 정보가 다 나와요. 근데 그때 저는 미술고등학교를 가고 싶어가지고 오디션이라는 게 막 춤추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 거기를 가가지고 직접 뭐가 있으면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거였는데 저는 그때 포트폴리오라는 것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냥 그림이 그냥 취미였기만 했지 엄청 다양한 미디어로 이렇게 막 페인팅도 할 줄도 모르고 10피스에 15피스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런 게 너무 없어가지고 뭐라도 이렇게 가져가서 오디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근데 저는 그때는 몰랐죠. 사람들이 막 이거 준비하려고 막 학원도 다니고 막 엄청 많이 연습한다는 것을 몰라가지고 그때는 진짜 생각 없이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갔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것도 떨어지고 그래서 그냥 제가 어플리케이션을 다른 거를 넣은 거는 그냥 그나마 좀 그래픽 디자인과 그런 것들 좀 뭐 기술적인 과나 좀 예술적인 그런 것들이 있는 그런 학교로 제가 어플리케이션을 넣었어요. 지금 이 학교를 내가 너무 다니기 싫으니까 하나만 걸려라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결과를 기다리고 결과를 받는 날이 왔는데 진짜 딱 한 개에 합격을 한 거예요. 왜냐면 이게 전학을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진짜 성적이 좋거나 그래야 되는데 딱 한 개에 합격을 한 건데 그 학교가 공고예요. 컴퓨터 리페어 과인 거예요. 저는 그래픽 디자인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그 학교에 있는 과에서 컴퓨터 리페어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야 하면서 뭐 컴퓨터 배우는 것도 나쁘지 않지 하면서 긍정적인 생각하고 사실 이 학교의 동네가 좀 무섭긴 했어요. 그 새로운 학교에. 무서웠는데도 그래도 이거는 지금 다니는 학교보다 낫다. 해가지고 이제 그 새로운 학교를 갔죠. 근데 제 플랜은 이거였어요. 그 학교 첫날에 그 카운슬러한테 가서 거기 안에서도 전공을 바꿀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러는 거예요. 부모님을 데려와야 된다. 근데 저희 부모님은 영어도 막 잘 못하시고 하니까 약간 고민을 했어요. 이거를 부모님을 데려와야 되나 이런 이유로 이러면서 그때도 좀 소심해가지고 좀 주눅이 많이 들기도 했고 집안에서 그래서 그냥 좀만 뭐 다녀보자 라는 생각에 지금 이 컬러로 아이라인 밑그림이랑 삼각존 채워줬어요. 이제 여기서 아이라인을 해줄 건데 지금 그린 이 라인 위에 이렇게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부모님 또 일하시느라 맞벌이 하시느라 바쁜데 이런 일로 좀 부르기도 너무 빡세고 그래서 좀만 그냥 버텨보자 라는 생각으로 지내다 보니까 과가 은근히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픽 디자인은 그냥 포기하고 그냥 컴퓨터 전공을 했었죠. 이 컬러랑 이 컬러를 섞어서 이제 여기 쌍꺼풀 끝나는 부분에 살짝 섀도우를 넣어줄게요.
학교를 처음 들어왔을 때는 전학을 했을 때 친구가 없었어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사귀었던 그 친구들도 서서히 멀어지게 됐고 중학교 때 그 친구들은 이미 좀 연락을 많이 한 적도 없고 그래서 친구가 없었어요. 뭐 인터넷 친구들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한참 인스타그램을 시작했었어요. 인스타그램.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막 셀카 같은 거 올리고 그냥 막 밈 같은 것들도 많이 보고 혼자 잘 놀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근데 2학년으로 올라가니까 언니도 대학을 다니고 있으니까 기숙사로 가고 집에 저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언니가 항상 공부를 하라고 제가 화장하는 거나 그냥 꾸미는 거 자체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집의 구조? 그런 힘, 파워 있는 그 구조가 언니가 제일 위에 있으니까 언니가 뭐 하지 말라 하면은 안 하고 그냥 자유를 즐기지도 못하고 그나마 좀 허락되는 게 좀 그림 그리기? 그런 거밖에 없었는데 언니가 약간 화장품을 사거나 몰래 사면은 진짜로 무섭게 이걸 다 찾아내가지고 눈앞에서 그냥 버려버리고 그냥 그런 거를 좀 못하게 했었어요. 한 번은 맥 립스틱을 그때 맥 모렌지가 저의 첫 맥 립스틱인데 모렌지를 사왔는데 그 가방 있잖아요. 맥에서 주는 그거를 보고 바로 열어가지고 립스틱을 뭉개버리고 이런 거 다신 사지 말라고 해서 진짜로 충격 먹고 아직도 트라우마인 기억이 있네요. 아무튼 저희 트라우마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moving on. 아무튼 그렇게 언니가 없어지니까 자유가 좀 그래도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때 언니가 기숙사를 다니면서 그래도 화장도 살짝 이렇게 연습해보기도 하고 밖에서도 화장도 조금 하고 다니고 약간 립스틱 같은 거, 아이라이너 같은 거 살짝씩 하고 그런 재미로 학교를 다니고 그런 재미로 약간 살았던 것 같아요. 화장에 대한 그런 행복함? 그리고 저는 진짜 어릴 때부터 화장 영상에 관심이 많았었고 그때 한참 또 한국 유튜버들, 한국 뷰티 유튜버분들 뭐 신님이라던가 정말 멋있는 유튜버분들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는데 좀 어두운 컬러로 나도 유튜브 한번 시작해볼까 해가지고 친구도 없고 약간 보는 눈이 뭐 있어도 저는 진짜 상관을 안 할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때 되니까 그냥 저는 잃을 게 없었어요. 진짜로. 여기 있는 요 쉬머 샴페인 컬러를 아무튼 유튜브를 그렇게 시작을 하고 집에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고 그리고 촬영을 할 수 있으니까 촬영을 그때 갤럭시 노트로 이렇게 삼각대로 되는 이런 셀카봉이 있었는데 그 셀카봉으로 이렇게 딱 고정을 해서 촬영을 하고 그냥 그 편집하는 것도 제가 중학교 때 잉글리시 클래스에서 잉글리시 수업에서 그때 약간 우리만의 드라마 같은 거 영상 제작? 무비 같은 거를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7학년 때 그때 친구들이랑 진짜 재밌게 만들었었는데 그때 제가 편집 담당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잠깐 어도비 프리미어를 이렇게 다뤘었는데 그때 기억나는 걸로 그냥 편집하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그런 계기 영상이 됐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냥 저만의 이중생활을 시작했었어요. 요즘에는 뭐 되게 SNS를 활발히 하시는 뭐 어린 친구들이 많은데 옛날에는 약간 그랬어요. 뭔가 너가 유튜브를 한다고? 뭐야? 약간 이런 반응이 있었을 수도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공고를 다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어로 영상을 많이 찍어서 미국 애들이다 보니까 그런 게 안 뜨겠죠. 메이크업 영상 자체가 검색을 안 하면 안 나오는 그런 장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영상들이니까 아무튼 그렇게 하다가 이제 유튜브에 집중을 좀 많이 하게 된 거죠. 이거를 써줄게요. 림멜의 코럴 글로우. 일단 블러셔부터. 아무튼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뭐 1년이 지나고 언니도 알게 되고 그때는 되게 열심히 하고 싶었고 욕심이 많았어요. 살 이유가 생긴 그런 느낌?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제 좀 유튜브가 좀 너무 진지해진 거죠.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취미로 하는 게 아니라 좀 진지해진 느낌? 정말 내가 해야 될 일이 된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때 스트레스도 살짝 좀 많이 받기도 했는데 근데 저는 유튜브 하는 일이 너무 좋았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12학년이 되던 해에 그때는 또 학생들이 다 내려놓기 시작하는 학년이에요. 마지막 학년이니까
이번 학년은 그냥 대충 하자 이런 생각? 컬리지 애플리케이션을 넣고 난 이후에는 좀 많이 내려놓는 편이에요, 애들이 다. 오늘 립은 좀 그레이 톤이 많이 섞인 핑크? 이런 핑크를 써줄게요. 약간 MLBB라고 해야 되나? 또 제가 전학을 간 학교가 사실 집에서 1시간 반 거리였어요. 그래서 버스를 2번 갈아타야 되는 그런 굉장히 긴 여행을 떠나야 되는, 학교를 가려면 학교와 하굣길에 1시간 반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12학년 때는 너무 모든 게 귀찮잖아요. 지각을 되게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처음에는 진짜로 지각을 안 하려고 진짜 많이 노력했어요. 막 잠 안 자고 학교 가고 막 그렇게 엄청 힘들어하면서 피곤해하면서 학교를 갔었는데, 첫 수업이 12학년 때는 컴퓨터 전공이었어요. 컴퓨터 전공은 항상 이렇게 합쳐 있어요. 2수업이에요, 한 번에. 이제 2학년, 3학년 때는 그 선생님이 똑같았어요. 여성분이셨는데 되게 치어하셨고 수업하는 방법이 되게 유쾌하고 되게 모든 사람들이 약간 즐겁게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약간 분위기였는데, 이제 12학년으로 올라가면 그 수업이 윗단계로 가면서 선생님이 바뀌었어요. 그때 그 선생님이 저한테 많은 트라우마를 안겨주었는데, 그냥 사람이 아니었다고 칩시다. 그냥 진짜 말이 안 됐어요, 그 선생님은. 그 선생님의 특징을 말씀을 해드리자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살면서 약간 자기가 뭐라도 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 너무 사람을 낮게 보고 사람을 깔보고 자기가 그냥 약간 나르시시즘이 엄청 가득한 그런 선생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선생님이 처음에는 그 소문이 돌았었어요. 그 선생님이 빡세다. 그래서 그 선생님을 처음 이렇게 수업을 들으면서 그래도 막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지각을 조금 했어요. 근데 저만 지각을 하는 게 아니라 막 5분 늦는 거 있잖아요. 뭐 3, 4분 늦는 거? 그런 친구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 선생님이 약간 수치를 주는 거 알죠? 그 학생한테. 그러니까 일부러. 그러니까 선생님들 대부분 그냥 문을 열어놓고 그냥 늦게 오는 친구 있으면은 오늘 너 늦었어 이러면서 이렇게 채점을 하잖아요. 그 선생님은 진짜 문을 잠가놨어요. 못 들어오게. 그리고 거기서 계속 기다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원하는 시간에 그냥 스스로 나와가지고 항상 커피를 한 잔 들고 있어요.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걸어가지고 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You're late 이러면서 sorry 이러면서 막 들어가는데, 그게 진짜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예요. 진짜 조금만 늦었는데도 그런 식으로 밖에 기다리게 하고, 선생님에 대한 뭐 많은 게 있었어요. 그냥 비하한 적도 있고, 아무튼 그 선생님을 따라야지만 좋은 성적이 나오니까 애들이 막 엄청 잘하려고 했었어요. 뒤에서는 저 선생님 완전 미쳤어 이러면서 되게 잘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저는 진짜 학교라는 시스템 자체를 너무 싫어하는데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선생님이 있으니까 진짜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저는. 아니, 이 선생님이 나를 비꼬는 듯이 얘기하고 정말 기분 나쁘게 하고 모든 학생들을 진짜 깔보는데, 성적을 잘 받으려면 그 선생님 발가락을 이렇게 쪽쪽 빨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저는 진짜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늦다가 이제 자주 늦다 보니까 또 찍힌 거예요, 그런 학생으로. 그래서 카운슬러한테 되게 많이 컴플레인을 했었어요. 근데 카운슬러도 그 선생님이 그런 분이신 걸 아셨어요. 되게 안 좋은 분이신 걸 아셨고, 근데 또 그 선생님들 사이에 파워플레이가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왜냐면 그 컴퓨터반 선생님이 그 학교에서 되게 오래 하셨던 분이셨고, 그 학교에 어느 정도 약간 그런 정치적인 그런 게 있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학교에 크레딧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졸업을 하잖아요. 근데 그 크레딧을 제가 다 채운 거예요. 그 종목에는. 그러니까 컴퓨터반 그거에 크레딧을 다 채우고, 근데 그 크레딧을 다 채웠으니까 이걸 빼달라. 이거는 진짜 못 듣겠다, 저는. 이러면서 그때 카운슬러한테 얘기를 했는데 어쩔 수 없다 해가지고 어쩔 수 없구나 하면서 들으려고 했는데, 저는 그래도 학교를 계속 늦었고 그 첫 수업을 아예 스킵을 하고 저는 학교를 늦게 들어왔었어요. 막 9시 반, 10시에 들어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제가 또 소환이 된 거죠. 어느 날 수업을 듣는데 어느 학생이 딱 수업을 들어와가지고 카운슬러가 너 보고 싶대 이렇게 얘기하면서 카운슬러를 만나러 갔는데 미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미팅을. 컴퓨터 수업 선생님이랑 미팅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날 미팅을 했는데 그 선생님이 막 이러는 거예요. 진짜 비꼬면서 막 Sunny, you wanna go to fashion school? I know you wanna go to fashion school, but if you wanna go to fashion school, you gotta take my class. 막 이러면서 그때 패션이라고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미술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막 패션하고 싶니? 그러면 너는 뭐 내 수업을 들어야지만 너는 뭐 대학을 갈 수 있고 막 더 나아지는 거야 이 세상에서 막 이러면서 진짜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었어요. 그 카운슬러님 방에서 저는 이 얘기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으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그래 놓고 저는 그래도 그 수업을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크레딧 다 채웠는데 뭐가 문제야 이러면서 그 수업을 안 들었고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학교에 대한 불만이 많았던 시절에 그때 진짜 학교 다니는 게 진짜 악몽이었던 게 그 다음 클래스에는 유튜브를 한다고 저를 조롱하는 선생님이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 수업에는 진짜 나쁜 선생님이 한 명 있었는데 그때 제가 유튜브를 하는 그런 욕심이 있어가지고 잠도 안 자고 그렇다 보니까 되게 많이 아팠어요. 면역력도 떨어지고 그때도 수업을 빠지는 날이 많았어요. 근데 수업을 빠지면 그 absence 노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나는 이것 때문에 수업을 빠졌습니다. 의사가 사인해주는 그런 학교 병원 노트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플 때 수업을 빠질 때마다 이 노트를 주면서 이것 때문에 아팠다. 그래서 대부분 그 노트를 가져오면 그 아팠으니까 학교를 일부러 빠진 걸로 안 치고 아프면은 대부분 선생님들이 막 이해를 해주고 그래서 학교 빠진 그 날에 놓친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건네주면서 이거 뭐 내일까지 해와라, 오늘까지 해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좀 오래 아팠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하필 좀 중요한 시기였어요. 그때 아직도 좀 아픈 상태에서 학교를 다시 가서 그래서 이 종이를 건네주고 선생님 저 아팠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때 무슨 시험이 있던 걸로 기억을 해가지고 혹시 그 시험 다시 볼 수 있냐 지금 내가 런치 시간을 이렇게 빼서 시험을 볼 수 있냐 라고 물어봤는데 선생님이 아니 넌 늦었어 이러는 거예요. 너는 아프지 않았어 막 이러는 거예요. 응 넘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조용했어요, 항상 그 수업에. 근데 그 선생님이 저를 별로 안 좋아하셨던 것 같은데 근데 그것 때문에 성적표가 항상 안 좋게 나왔었어요. 그 시험을 놓치는 순간 제가 성적표 페일이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결론적으로 제 잘못인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진짜로 아픈데 이거를 이 선생님이 못 믿고 근데 그 모든 안 좋은 수업들이 1, 2, 3, 4 수업까지 이렇게 꽉 차 있으니까 그때 진짜 멘붕이 와가지고 학교를 되게 늦게 왔었어요, 항상. 그래서 그냥 이 수업들은 그냥 노답이다 이러면서 그때 그 저를 조롱했던 그 수업은 패스하고 그때 저를 못 믿었던 그 선생님 수업은 그 마지막 성적표에 나오는 그 점수 있잖아요. 그 점수에 페일이 나온 거예요. 65점이 딱 그 라인인데 63점을 받아가지고 그 영어 수업을 전체적으로 페일한 걸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수업 크레딧이 부족해가지고 졸업을 못하는 걸로 돼 있는 거예요. 크레딧 다 이렇게 쌓아놨는데 그 한 수업 때문에 그 한 선생님 때문에 제가 졸업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멘붕이 오기 시작했죠. 아 말이 안 된다. 학교를 1년 더 다녀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으로 말도 안 돼 이러면서 진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근데 카운슬러랑 얘기를 해보니까 여름 때 그냥 한 달 정도 그냥 수업을 들으면은 추가로 그러면은 받는데요.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대요. 그래서 아 그런 거였구나 하고 그래서 그때 졸업식은 갈 수는 있었죠. 근데 졸업장이 안 나오는데 뭐하러 갑니까? 그때 부모님이 또 저한테 실망을 굉장히 크게 하시고 그래서 결정적으로는 제가 제때 졸업을 안 한 거죠. 못 한 거죠. 그래서 그때 졸업식을 안 가고 그냥 졸업 앨범에 내 얼굴만 나오면 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제가 그 당시에 봤던 학교의 단점들이 너무 크게 느껴졌고 그리고 그냥 미국 학교는 그런 것 같아요. 좀 제 오피니언이지만 수업을 잘 듣는 것도 있지만 선생님들한테만 엄청 진짜 노예처럼 굴면은 그러면
성적은 그냥 알아서 나옵니다. 정말로.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저만의 생각이지만 좀 약간 싸바싸바를 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들 앞에서 Mrs. 땡땡 뭐뭐뭐 You look so good today 막 이런 거 제가 또 엄청나게 막 공부를 해놓고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지만 근데 네, 뭐 그렇다고요. 뭐 지금 와서 봤을 때 저는 솔직히 이 모든 거에 대한 후회는 진짜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때 서머스쿨을 들으면서 진짜 서머스쿨이 어떤 줄 아세요, 여러분? 그냥 아침에 가서 종이 쪼가리를 하나 줘요. 그리고 그거를 하면 됩니다. 그냥 문제를 풀면 돼요. 문제 풀고 선생님이 앞에 있는데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문제 풀 때까지. 그리고 문제 다 풀었으면 선생님한테 주고 집에 가는 겁니다. 그 생각을 했었어요. 와, 이게 진짜 이렇게 쉬운 건데. 그때 교훈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냥 한 달 늦게 졸업장을 받았어도 그냥 나는 내 속도로 가는 거다. 이런 생각? 어떻게 보면 제가 만들어낸 좀 나쁜 시츄에이션이지만 그때로 인해 느꼈던 경험들로 좀 더 약간 성숙해진 것도 같기도 하고요. 그때 서머스쿨 다니면서도 되게 행복하게 다녔던 게 대학은 이미 붙어있는 상태였고 그냥 진짜 나는 내 속도로 가는 느낌?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속도로 이렇게 천천히 자기 마음이 끌리는 대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니다 싶으면 진짜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항상 당당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결론적으로는 I think I did what's right for me. 한때 유튜브를 엄청 열심히 하고 있었을 때는 이런 얘기를 뭔가 편안하게 공유를 못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좀 이런 거를 공유하는 게 좀 많이 일렀던 것 같기도 했고 지금 생각해보면은 학교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 얘기에 disagree 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참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절이에요, 정말. 그래도 여러분, 공부는 열심히 해가지고 부모님 속은 썩이지 맙시다. 저처럼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오늘 뭔가 썰도 아니고 메이크업 영상도 아니고 뭔가예요, 오늘. 아무튼 오늘 제 인생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갑자기 뭔가 슬퍼지네요. 현명하지는 않았지만 제 나름대로, 제 페이스대로 열심히 해왔던 것 같아요. 중학교랑 고등학교 때. 다 라이프 레슨이라고 생각을 하고 학교에 대한 불만이 좀 많은 편이긴 하지만 좀 나쁘게 들으시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냥 써니는 그렇게 살아왔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얘기를 재밌게 잘 들어주셨을 거라 믿고 다음 영상에도 어떤 영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눌러주시고 저는 이만 가볼게요. 안녕! 얘기하는 걸 까먹었는데 이 팔레트 안에 노란색을 눈두덩이에 발라줬습니다. 보이시나요?